안녕하세요. 이제 맥플랫 LIB 1, 2, 3강이 끝나고 4강에 들어갑니다. 4강에서는 한 화면에 그래프를 여러 개 그리거나 상세히 설명하는 다른 그래프를 같이 집어넣는 그런 방법을 주로 배우려고 합니다. 이제 화면 공유 시작할게요. 네, 그래서 4강 제목은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인터페이스인데요. 여기 사용하는 기능을 총체적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4강에서는 여러 개의 플랫 그리는 거, 안에다 서브 플랫 넣는 거, 서브 플랫을 그리드 형태로 넣는 거, 그리드 화면, 축에 대한 글자나 내용 설명 넣는 거, 최대 최소 리밋 설정하는 거, 이걸 배울 겁니다. 그럼 첫 번째 보시면요. 파이플럿을 사용해서 이게 이제 이것저것을 할 수 있는데요. 파이플럿에서 이제 여기 보시면 처음에 파이플럿 PLT로 잡고요. 넘파이 잡고요. 매스 넣고 MP 어레인지에서 파이의 제곱으로 0.05 스케일로 만들어 놓고요. Y는 sin X를 했거든요. 이제 처음 나오는 게 점 피겨라는 겁니다. 그 점 피겨에 내용을 저장해서 FIG라는 변수에 저장하고요. 여기에서 AX라고 하고 FIG.addXis 0,0,1,1 해서 0,0에서 1,1까지 그 축을 설정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점플랫에서 x, y라고 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거 때문에 지금 여기 그래프 사인 곡선이 그려지게 됩니다. 사인 곡선을 그리고 나서 타이틀을 세팅하는데요. 타이틀을 쓰는 방법은 다른 것도 있었죠. 여러분이 그 점 타이틀에서 쓰기도 했고요. 요 이제 피겨에서 타이틀을 쓸 때는 set 언더바 타이틀, 그다음에 set 언더바 x 라벨, set 언더바 y 라벨 식으로 해서 여기 제목인 사인 웨이브는 set 언더바 타이틀에서 했고요. set 언더바 x 라벨에서는 앵글, 그다음에 set 언더바 y 라벨에서는 사인 이렇게 들어가게 했습니다. 일단 지금 이 예제는 여러 개의 그래프 그린 건 아니고요. 피겨를 사용하는 예제를 보여드렸습니다. 실습을 해볼게요. 여기서도 이제 미리 준비해 놔서요. 이렇게 입력을 하고 사인 웨이브를 이렇게 실행해서 그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바꿔서 그리고 싶으면 여기 함수를 제가 코사인으로 바꿔볼게요. 코사인으로 바꾸고, 그리고 그럼 제목도 코사인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코사인 바꾸고 밑에 제목도 코사인 바꿨습니다.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하면요. 네, 코사인 그래프로 바뀌어져서 나오죠. 그래서 피겨를 쓰시는 방법을 처음 나와서 조금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의 자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그 두 번째 보시면 피겨를 쓰지 않고 계속 사용하던 맥플랫 LIB의 파이플랫 PLT를 활용해서도 이제 두 개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데요. 그때 사용하는 게 PLT.plot 하면 그림이 그냥 그려졌었잖아요. 이번에는 PLT하고 서브플랫이라는 걸 활용하면 이제 이게 쓸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 PLT 플롯하고 1, 2, 3을 그렸고요. 1, 2, 3을 그리고 그 다음에 서브플랫에 211이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 PLT.점 플랫에 레인지 10이라고 해서 0부터 11까지 값을 생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브플랫에다가 211을 하고 페이스 컬러, 백그라운드 컬러를 핑크로 바꿨거든요. 그리고 선 PLT 플랫하고 레인지 12라고 써줬습니다. 그러면 이 PLT 플랫
그 렌즈 12는 2번이 쓰였는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실습해 볼게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쭉 그려놨는데요. 일단 이 상태에서 실행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럼 뭐 때문에 그려졌는지를 보기 위해서 좀 약간 코멘트로 막아놓고 그 다음을 해보죠. 첫 번째 2개, PLT 플랫과 서브 플랫하고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PLT 플랫 1, 2, 3과 서브 플랫 211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는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박스만 남았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첫 번째 PLT 플랫 렌즈 11을 지웠어요. 여기서 또 실행해 볼게요. 실행하니까 렌즈 12 때문에 0부터 11까지 값이 나와서 이렇게 쭉 증가하는 그래프가 그려졌거든요. 두 번째 PLT 서브 플롯이라고 해서 이거를 다시 지어볼게요. 지어본 상태에서 실행하니까 요거는 네모 박스의 배경이 핑크가 돼서 나오죠. 그래서 마지막을 다시 지워보면 여러분 아까 본 것처럼 또 뭐가 나오겠어요? 네, 이게 나오겠죠. 만약에 요거를 뭐 뒤집어서 그리고 싶으면 이렇게 바꿔볼게요. 12, 1, 마이너스 1. 왠지 알수 있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네, 요 두 번째 플롯은 12부터 하나씩 감소하면서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지워가면서 하니까 조금 더 이해가 빨리 되시죠? 다음에 5번. 네, 5번은 앞에 지금 첫 번째 한 거는 서로 다른 그래프 2개를 그렸잖아요. 근데 이번에 5번에서는 그래프 안에다가 작은 그래프를 집어넣는 걸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피겨를 이용하는데 여기 피겨를 이용해서 add subplot 해서 111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AX1 플러스 1, 2, 3을 그대로 그리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add subplot하고 221하고 페이스 컬러를 옐로우로 줬어요. 약간 다르게 보이게 하려고 페이스 컬러를 줬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번에도 AX2도 1, 2, 3을 그렸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실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 상태로 그려서 실행하면 이제 요게 이렇게 나오고요. 여러분이 애드플롯하고 이제 111하고 123을 했고 애드플롯하고 221하고 페이스 컬러를 뭘로 바꿔볼까요? 블루로 바꾸고 값을 1, 2, 3으로 안 하고 5, 2, 1 이렇게 해서 그려볼게요. 실행하면 네, 배경이 파란색이 됐고 그 다음에 그래프는 이제 위에서 5부터 이렇게 떨어지게 나오죠. 사실 일반적으로 이런 그래프를 많이 그리지는 않는데요. 어떤 부분을 확대해서 보여주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두 번째랑 비슷한데 사인이나 코사인 그래프가 안에 들어간 형태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MP 어레인지 파이값 넣고 이제 피겨 생성하고요. 엑시스에다가 add 엑시스 하나 만들고 두 번째 엑시스 2에는 add 엑시스 만들어서 위치를 잡았고요. 또 y는 sin x, x는 이렇게 해주고요. 엑시스를 그리는데 xy를 요거는 결국 사인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다 바로 코사인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각각의 타이틀을 사인, 코사인이라고 줬거든요. 그래서 쇼하면 메인에는 사인 그래프가 그려지고 안에 있는 작은 이제 그 서브 플롯에는 코사인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실습을 해보면 다 이제 입력을 해놨고요. 그래서 실습하면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만약에 여러분이 요거 서로 코사인하고 사인을 바꿔볼게요. 여기서 이걸 코사인으로 바꾸고
요걸 사인으로 바꿀게요. 그러면 요거 사인 되겠죠. 그래서 실행해주면 내용이 메인이 사인, 안에 있는 게 사인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7번 이제 연습 문제도 풀어볼게요. 그럼 연습 문제에 보면 아이고 그래프가 나타나게 하는 그런 문제인데요. 세 번째 칸의 그래프가 나오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연습 세 번째 칸이 여기인데 지금 PLT 플랫 XY에서 요 XY 값을 그렸고요. 그 다음에 PLT 플랫에서 XY 값을 그렸거든요. 그러면 이 네 번째로 보니까 PLT 플랫 XY죠. 그러면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PLT 플랫, 서브 플랫과 플랫 두 개가 들어가면 됩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는 뭐 1번, 2번 다 두 개 중에 하나를 하시면 되는데 여기 문제의 의도는 1번을 하려고 했네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 개의 플랫을 그리는 거 연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답은 1번입니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서플럿은 이번에는 어떤 메인이 있고 메인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러 개 플롯을 이렇게 한꺼번에 보이게 하는 걸 그려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피규어를 선언하고 PLT 서브 플롯 2,2라고 지정을 하고요. X값은 앰피어레이 1,5 그래서 이렇게 요 한 화면을 지금 A라고 지정을 하고 이게 0, 1, 1이 돼서 이게 A00, 이게 01, 그 다음에 A10, A12인 상태로 활용을 하고요. 여기다 어떻게 했냐면 A00 플러스는 X, X 제곱을 했고요. A01에는 스퀘어 루트를 했고요. 10에는 익스포넨셜, 11에는 로그 값을 썼어요. 그래서 각각 밑에다가 타이틀을 이렇게 스퀘어 루트, 익스포넨셜, 로그를 써줬거든요. 그래서 그리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실습으로 돌아갈게요. 그래서 여기 이제 미리 입력해 놓은 창에서 여기서는 여러분 A00, A01 이 위치만 잘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런 해주면 이게 그대로 이런 식으로 출력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면에 여러 개 그리는 거 별로 어렵지 않죠?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강의 자료 10번 슬라이드로 가면 요거는 4개가 아니고 2개를 썼어요. 그래서 2개를 쓸 때는 앞에처럼 2차원 형식으로 쓰지 않고 그냥 플랫을 정하는데 플랫을 서브 플랫을 1, 2, 1,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브 플랫을 1, 2, 2 쓴다고 표시하고 그려주면 이런 식으로 2개가 같이 그려집니다. 네, 이것도 여러분 실습해 볼게요. 여기 이제 그대로 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실행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서브 플랫 할 때 1, 2,2의 의미가 뭔지를 한번 바꿔볼게요. 여기에다가 2를 넣고요. 여기에다가 1을 넣어보겠어요. 이 상태로 실행합니다. 네, 여기 2,2, 2,2가 여기 위치를, 끝에 2하고 1이 위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랑 달리 이렇게 쭉 증가하는 그래프가 앞으로 당겨졌죠. 그래서 이거는 다시 1과 2로 바꿔놓겠습니다. 2로 바꿔놓고 실행하면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됩니다. 이제 상당히 매플럿 LID는 기본을 여러분이 다 했기 때문에 쉽게 따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으로 넘어갈게요. 11번은 사실 12번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데 뭐만 더 넣냐 하면요. 타이틀만 더 넣었어요.
그래서 요 타이틀 여러분 타이틀로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요거 말고 전체 타이틀을 쓸 때는 SUP 타이틀이라고 써주셔야 됩니다. 요것만 여러분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마이숍 전체 타이틀을 넣을 때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실습해 볼게요. 보시면 네 여기입니다. 앞에 내용과 똑같고 요거 타이틀 넣고 세일즈 타이틀, 인컴 타이틀, SUP 타이틀 요걸 넣었거든요. 그래서 실행해 보면 아까 없었던 제목이 이런 식으로 세일즈, 인컴, 마이숍 이런 식으로 나오죠. 예, 강의 자료로 돌아갑니다. 이번에는 요 서플럿을 조금 전에는 이렇게 세워서 그렸잖아요. 이번 이렇게 가로로 넓게 그리는 걸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때는 여러분이 지금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2, 2, 1, 2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 2하고 1이 됐을 때 하고요. 예제로 가서 보시면 처음 할 때 2가 아니고 1이면 이렇게 세워서 가고요. 두 번째 값도 2여야지 세워서 갑니다. 그럼 이번에 눕혀서 가는 건 앞에가 2, 그 다음에 두 번째가 1이 됩니다. 그래서 2, 1, 2 누워서 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행하면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이것도 뒤에는 이걸 2로 하고 이걸 1로 하면 위치가 바뀌겠죠? 그래서 실행해주면 이렇게 위치가 아래위가 바뀝니다. 그래서 서브 플랫을 할 때 이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실행해 봅니다. 다시 강의 자료로 가서요. 이번에는 서브 플랫을 굉장히 여러 개, 이렇게 6개를 그려보려고 하는데요. 주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별로 특별한 것은 없고 서브 플롯이라고 써 있는 데를 볼게요. 앞에 2, 232, 233, 233, 그 다음에 234, 235, 236. 2면 이렇게 세워져서 옆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1이면 누워 있는 거고요. 그래서 3개가 있는데 1, 2, 3 순서대로 하고요. 그 다음 줄에 또 3개가 있는데 1, 2, 3 순서대로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실습해 볼게요. 이것도 이제 코드가 좀 길어지긴 했는데요. 뭐 내용이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이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런하면 이런 식으로 6개가 쭉 기술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제에서도 여러분이 다른 거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 점 서브 플랫에서 무엇을 하느냐, 주어지는 숫자가 어떤 의미이냐 이것만 잘 기억해 주세요. 다음에 이제 그 다음은 약간 불규칙적으로 서브 플랫 그리는 상태인데요. 요거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 A1을 넣을 때 서브 플랫 투 그리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그리드라는 표현을 써서 위치를 조금 자유자재로 바꾸는 건데요. 첫 번째 A1은 3,3에 0,0, 두 번째 3,3에 0,2, 3,3에 1,2. 이게 이제 3,3이 요 전체를 3개를 넣는다는 뜻이고요. 요게 0, 1, 0, 1이 돼서 A1이 여기 0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칼스펜이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칼럼을 내가 2개를 확장해서 내가 쓰겠다는 거고요. 로우 스펜은 로우를 확장해서 로우 3개를 확장해서 쓰겠다는 거예요. 결국 앞에 있는 3 곱하기 3은 전체적으로 이게 원래는 3개 덩어리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 색깔을 좀 바꿔서 할게요. 3개 덩어리로 너무 직선을 잘 못 그리네요. 3개 덩어리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지금 A1은 칼럼 2개에 걸쳐져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얘는 칼럼 3개에 걸쳐져 있죠.
로우 3개에 걸쳐져 있죠. 그래서 이게 A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칼럼 2개, 로우 2개, 칼럼 2개에 걸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A3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약간 규칙적인 표현이 아닐 때는 서브플랫 2 그리드를 써주셔야 되고요. 3 곱하기 3은 전체 크기를 얘기를 하고 어느 위치에서 시작할 것이냐가 그 다음입니다. 요 시작 위치, 시작, 요 칼스펜은 칼럼을 2개 쓰겠다. 로우 스펜은 로우를 2개 쓰겠다. 2개 다 써주면 로우 2개 쓰고 칼럼 2개 쓰겠다는 뜻입니다. 각각에다가 A1과 A2, A3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것도 그럼 실습을 해볼게요. 여기 이제 그대로 만들어 놨는데요. 이 상태에서 실행하면 이렇게 잘 나오겠죠. 만약에 여기 시작할 때 칼스펜을 제가 뺐어요. 안 쓰고 빼볼게요. 빼고 실행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첫 번째 A1은 칼럼을 한 개만 쓰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제 강의 자료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습 문제. 연습 문제에서 요거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써야 됐어요? 생각나시죠? 어떻게 하면 돼요? 서브플랫 아래 위니까 2,1.1, 서브플랫 2,1,1,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1,2 써주시면 되죠. 그래서 답을 볼게요. 네, 이렇게 이제 2개가 들어가는, 그러니까 그 가로로 2개가 들어가는데 1,1, 1,2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서브클래스는 두 번째 연습 문제였고요. 세 번째 연습 문제로 가볼게요. 세 번째 연습 문제는 이제 앞에 했던 거랑 똑같죠.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그 A에다가 요걸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뭐예요? 로우가 2개고 칼럼이 3개잖아요. 그래서 2,3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로우가 2개, 칼럼 3개. 만약에 여러분이 로우가 3개, 칼럼 2개 하려면 3,2 써주시면 되겠죠. 6,0 하면 한 줄에 쭉 나오는 거고요. 0,6 하면 세로로 나오는 거예요. 한번 답을 갖고 이제 그리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리드를 볼게요. 그리드는 어떻게 보면 그 모는 종이에 안에 선 있는 것을 표현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서브플롯을 하면서 3개를 넣으려고 1,3이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그 전체 그림 사이즈도 표시했는데 이건 뭐 안 해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리드 트루라고 쓰잖아요. 그럼 첫 번째 그래프의 뒤에 선이 그려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드 트루만 한 게 아니고 칼라를 블루로 해라. 그 다음에 선은 약간 점으로 해라. 그 다음에 두께는 0.25로 해라. 라인 위스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리드 트루도 안 하고 지정도 안 했죠.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그리드 없이 선 그래프가 그려지고 노 그리드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타이틀에. 디폴트 그리드, 커스텀 그리드. 그러니까 디폴트 그리드는 값을 지정 안 하고 true라고만 해주면 얘가 그리드를 만들어줍니다. 특히 이제 특정한 값이 쓰여져 있지 않는 그래프에는 이 그리드를 써주면 어디 점을 딱 찍었을 때 요게 지금 7하고 한 350 되겠구나 이거를 아는데 그리드가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제 그리드 쓴 거 예제를 이제 볼게요. 예제는 네 번째 예제인데 그럼 지금 보면 그리드의 타이틀을 D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표현을 써야 될까요? 제목이 비어있는 곳이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를 뒤로 하고 싶어요. 요거는 지금 로우 2개에 칼럼 3개짜리잖아요. 그럼 얘의 인덱스는 맞습니다. 1하고 0입니다. 그래서 4번 1하고 0, 셋 언더바 타이틀 D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4강도 거의 끝나가는데요. 이거는 여러분 별로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는 건데요. 이 포맷하는 건 대부분의 값들은 어디에 몰려 있는데 데이터 포인트 몇 개가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을 경우에는 X 스케일이나 V 스케일 속성을 로그로 바꿔서 하나면에 쉽게 보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첫 번째 그래프에 보면 노멀 스케일이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로가리트믹 스케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값을 로그로 바꿔주는 형태인데 요거는 2개잖아요. 그래서 XS 제로에는 그냥 노멀 스케일로 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로그 스케일로 하려면 set y 스케일에다가 로그라고 지정을 해요. 로그라고 지정을 하고 그리고 값을 그 세팅해서 출력을 할 때 이 익스포넨셜 값을 이제 만들도록 해놨거든요. 여기도 익스포넨셜을 만들도록 하고 그래프를 그리고 1은 이제 요렇게 0은 이렇게 세팅하고 1은 이렇게 세팅하고요. 그래서 000에서 XS의 라벨 패드에는 10을 넣어서 10 간격으로 쓰일 수 있도록 썼고요. 그리고 여기 set XS1에 여기 X라벨은 X축 여기다가 X축, Y축 이렇게 쓰게 했어요. 그래서 로그를 활용을 하면 조금 더 편하게 이 세팅을 할 수가 있고 set Y 스케일 요거 때문에 로그로 설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5번째 연습 문제 볼게요. 5번째 연습 문제는 금방 로그한 거 이제 확인해 보는 건데요. 이제 금방 로그하는 거, 제가 슬라이드를 잘못 클릭했죠. 4번, 연습 문제 4번. 연습 문제 4번은 아까 한 거죠. 한 거고, 그 다음에 로그 스케일에 썼고, 23번이 연습 문제입니다. 23번 문제에서 뭐라고 물어봤냐면, 아래 오른쪽 그림은 왼쪽 그림의 로그를 취한 값을 그래프로 그린 것이다. y값의 로그를 취하는 함수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됐어요? 네, 점, 자꾸 뭐가 뜨네요. 점하고 set, 언더바, y, 스케일, 로그라고 해주면 됩니다. 바로 전에 하신 거라서 기억나죠? 그리고 이제 슬라이드가 몇 개 안 남았는데 이제 하나만 더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최대 최소값 리밋을 정해주는 건데요. 25번으로 갈게요. 이거는 아까 y 밸류 정해주는 게 set y 밸류였는데요. 최대 최소값을 정해주는 건 set y 리밋 여기까지 할게요. 그 다음에 set 언더바 x 리밋이에요. 0만 하면 0부터 만까지만 쓴다. x 리밋은 0,10 하면 0부터 10까지만 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실습을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가면 여기 이게 있네요. y 리밋과 x 리밋을 설정해줬어요. 그래서 실행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 리밋을 여기서 좀 바꿔볼게요. 10만 안 하고 500만 했어요. 500하고 여기서는 50하고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실행하니까 값 자체가 바뀌고 이게 50, 이 익스포넨셜 값이라서 여기도 갑자기 꺾어서 쭉 올라가죠. 그래서 사실 이제 y 값을 많이 했던 이유가 그건데요. 50만으로 바꿀게요. 그래서 하면 이제 거의 밑바닥으로밖에 안 보이죠. 그래서 다시 강의 자리로 넘어갈게요.
여기 이제 리밋 설정하는 게 하는 기능이 4강에선 마지막인데, 마지막 연습 문제. 연습 문제는 여러분이 이제 실행하는 코드가 이렇게 나오게 하는 게 실행 코드인데, 아래 코드는 왼쪽 그림의 실행 코드인데, 왼쪽 그림에서 오른쪽 그림처럼 X축을 0부터 5까지, Y축을 0부터 100까지 제한시키고 그래프의 색을 노란색으로 바꾸려면 뭐를 넣으면 됐어요? 네, set 언더바 YLIM, set 언더바 XLIM 써주면 되죠.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이제 익스포넨셜 값이라서 여러분이 답을 보시면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를 그리는데 익스포넨셜 써주고 Y 리밋 설정하고 X 리밋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4강은 사실 굉장히 정교하게 그래프를 그릴 때 사용하는 방식인데 여러분이 이렇게 한 그래프 안에 여러 개를 이렇게 넣어서 표현할 때 꼭 필요한 기능입니다. 이제 전체 6강 중에 4강까지가 끝났는데요. 여러분 열심히 하시면 실제로 여기서는 예제를 특별히 따로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보이는 게 아니고 만든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보여드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시는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그럼 5강에서 만날게요.